안녕하세요. 미식축구 읽어주는 남자 미축남입니다. 오늘은 어제 있었던 트레이드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보려 하는데요. 어제는 바로 프레스코 선수가 댈러스와 4년 재계약을 한 날이었죠. 이 계약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짝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디테일은 이 계약이 4년 1억 6천만 불에 해당하는 계약이란 사실입니다. 한화로 말하자면 1,800억 원이나 되는 계약이죠. 하지만 모든 계약이 그렇듯이 이렇게 기본적인 정보만 보고는 어떻게 팀과 선수 개인에게 영향이 가는지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디테일들을 더 살펴야 하는데요. 처음으로 이 계약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디테일은 이제 프레스코 선수가 마홈즈 다음 두 번째로 높은 연봉을 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마홈즈가 10년 계약에 1년 평균 530억 원을 벌고 있는데요. 프레스콧은 1년 평균 480억 원 정도 벌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면 단순한 숫자 같은데 480억 원이면 거의 대대손손 물려줄 수 있는 금액이 아닌가 생각이 문득 드네요. 다음으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실은 프레스콧이 보너스로만 750억 원을 받았다는 점입니다. 이 금액은 완전 개런티된 금액인데 더 놀라운 건 NFL 역사상 가장 높은 금액의 사이닝 보너스라는 사실이죠. 2년 전에 러셀 윌슨이 740억 원 정도를 보너스로 받았는데 이 금액보다 더 높은 보너스를 프레스콧이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계약에서는 약 1,000억 원 정도 풀리 개런티라고 해서 아무 조건 없이 주어지는 돈이라고 하는데요. 이 외에도 350억 원이 2022년 시즌 초반에 댈러스 선수로 있기만 한다면 개런티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개런티 되는 금액은 1,400억 원 가량 되는 거죠.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면 제리 존스가 이끄는 카우보이스가 이 딜을 통해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 같이 들릴 수 있지만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계약 조건으로 봤을 때 프레스콧이 댈러스에서 앞으로 4년을 뛰겠다는 약속을 받았지만 사실 계약 기간은 6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2년은 어떻게 보면 무효인, 다시 말해 약간 효과가 없는 계약 기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제리 존스가 계약 구도를 형성한 이유는 이 750억 원의 보너스를 더 긴 기간 동안 비례 배분함으로써 캡 스페이스를 더 덜 차지하겠다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4년 계약이었다면 사실 연봉 위에 750억 원을 4년 배분해서 캡의 보너스로만 1년에 190억 원 타격이 가게 되는데요. 이걸 6년 비례 배분함으로써 매년 캡엔 125억에 보다 임팩트가 적은 타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 기사들을 보니까 이것도 사실 현실과는 가깝지 않고 5년 비례 배분에서 실질적인 캡 스페이스 타격은 매년 150억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이 마지막 무효 시즌은 2022년에 다시 상이 후 어떻게 될지 결정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 무효 기간과 4년 계약인데 또 6년 계약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저도 잘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트레이드나 은퇴 같은 극적인 상황들을 제외한다면 프레스콧은 4년이라는 기간 동안 댈러스에 머물 확률이 높고 제리 존스도 어떻게든 캡 스페이스를 세이브하기 위해서 이런 무효 기간이라는 전략을 짜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걸 다 이해하고 계신 분들은 꼭 어떤 소리인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계약은 어떤 쪽에 더 이득인 걸까요? 프레스콧 쪽일까요? 아니면 댈러스 카우보이스 쪽일까요? 혹시 의견들이 있으시다면 꼭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투표를 진행했었는데 과연 프레스콧이 이런 큰 돈을 받을 만했다 아니면 하지 않았다 라는 데의 의견은 33% 대 67%로 3분의 2의 구독자 내지 그냥 알고리즘으로 막 투표하신 분들이 이런 큰 돈을 받을 만하지 않았다에 투표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프레스콧이 마홈즈나 왓슨이나 로저스 이런 급은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해봤는데요. 선수임과 동시에 이게 또 이 사람들의 직업이니만큼 프레스콧이 이 돈을 잘 받았다는 생각은 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코로나로 인한 상황을 제외하고 사실 셀러리 캡은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1년에 150억 원 정도는 나중되면 그리 큰 타격은 아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런 면에선 또 제리 존스가 계약을 어느 정도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프레스콧이 마홈즈 레벨이 아니라고 해도 이런 프랜차이즈 쿼터백은 그냥 매 드래프트마다 이렇게 나오는 흔한 인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이고 리스크가 없는 투자를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아직 저는 프레스콧에겐 너무 큰 돈인 것 같긴 합니다. 물론 브래디가 거의 껌값으로 매년 뛰고 있으니 할 말도 없죠. 여러분들의 의견이 정말 궁금한데요. 꼭 댓글로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